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짜 힘들죠. 새벽 사이 미국 증시 보면서 참 안도하신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2월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 오늘 확인해 봤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을 하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영향을 받다 보니 오늘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거래소 기준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우리가 그런 거를 참고해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제 잘 갔던 반가웠던 반도체주들은 보합권이고요. 방산주는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방법과 해결책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죠. 게다가 먹고 또 먹고 한 종목을 들어갈 때 2번씩 3번씩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명품 멘토 최병권 대표님 만나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좀 다소 아쉬워요. 좀 잘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 오늘 꼭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증시 참 대응하시기 힘드시죠? 오늘도 상당히 좀 복잡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문점 좀 풀어보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일수록 우리는 그래도 승률 높은 수익을 좀 맛봐야 됩니다. 그러한 기회 우리 오늘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 해보고요. 자,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무려 3가지의 종목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입니다.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해시태그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의 해시태그는 미국의 관세 수혜주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관세 수혜주는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걸 갖고 왔는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의 흐름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가지고 오셨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관세를 몇 퍼센트 부과한다, 몇 퍼센트 부과한다, 또 유예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크게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비만 치료제, 요새 사실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비만 치료제가 그동안 또 많이 쉬었으니까 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관세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현재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종목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락가락하는 입에 휘청이는 증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계절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봄이라기보다는 초겨울에 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증시도 오늘 보시면은 상승 출발이나 보합 출발을 해서 거기서 마감은 결국 마이너스로 밀려났거든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EU라든지 그다음에 캐나다하고의 무역 마찰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 남은 쪽은 아시아 쪽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계절은 초겨울로 일단은 잡아보고요. 초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죠. 네, 계좌에도 봄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 수 있을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확실히 전강후약의 시장이 연출됐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비단 우리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잘 버텨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입에 휘청이는 증시다, 오락가락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선별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대표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게 미국의 뭐 연방정부 뭐 셧다운 얘기도 있고 뭐 엔화가 뭐 지금 강세가 이루어지니까 뭐 일본의 통화 정책에 관련한 우려감도 있고 갖다 붙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증시가 그냥 그만큼 버티기 펀더멘탈 자체가 약간 여력이 부족하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증시가 안 올라간다라고밖에 저는 사실 생각이 들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좀 긍지를 가지고 백이 민족으로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네, 이번에도 네. 변치 않게 용기가 아직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 문제가 전 세계 증시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힘없이 밀리는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비록 밀려서 끝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시장이었다,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증시를 보면은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스갯소리 삼아 한국장은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네. 사실 좀 통설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식 시장에 20년 이상 몸담고 있는 기분 저로서는 나쁘죠. 사실 좀 가슴 아픈 얘기였었어요.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는요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증시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도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가 촉발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조정을 한번 거칠 수 있을 만한 시점이었던 건 맞는 거고 또 가상자산 그쪽도 사실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주가가 참 가격이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차익 실현 매물이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면서 내릴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전 세계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쥐고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 증시가 당장 아니면 한국 경제가 당장 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저평가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서의 매수는 꾸준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이든 아니면은 가상화폐든 미국 해외 증시든 투자를 해보면은 항상 주식 시장이든 뭐 다른 투자 시장이든 오르고 내리고라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많이 내렸을 때 그것이 메리트가 생기고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품이 끼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뛰어드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지를 잡으시거나 꼭지에서 꺾어졌다가 거기서 저점 매수했다가 손해 크게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투자의 논리로 봤을 때 우리 증시는 사실 다른 여타 어느 투자 상품보다도 매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알겠지만은 뭐 이제 관세 문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아니면 뭐 교통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과연 어느 증시나 어느 투자 시장이 제일 매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은 저는 감히 우리 증시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농담 삼아 한국 시장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투자할 데가 없어요. 어디 투자할까요? 하면은 저는 이제 반대로 한국 시장 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예, 지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27년이라는 세월을 주식시장에 몸을 담그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현 시장이 참으로 매력적이다. 그리고 수익을 날 만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올바르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걸 잘 활용해서 매매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혼자 하기가 참 힘드실 겁니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냥 어떠한 수익도 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절대 그건 아니죠. 일단 제가 수익률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자리 숫자가 달라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끝도 없이 갔습니다. 3월 10일에 청산을 2개 하셨죠. 하나시스템 39,700원에 55.69%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담고 있어도 갈 종목은 간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HMM 역시나 흐름 좋았습니다. 10.4%, 카카오페이 8%, TCC스틸 16%, LS 일렉트릭은 65%, GST 15%, KCS 17%, 31%, 레인보우 로보틱스 154.79%, CMS도 14%, 로봇 아니면 전선 관련 방산이라든지 해운,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이 핫한 업종을 미리 들어가서 선점했기 때문에 두 자릿수대 빨간불 켰죠. 이건 다 청산해서 내 예수금으로 확보한 그러한 종목들이고요. 아직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3개나 더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29,300원이었는데 아직 안 파셨어요. 31.98%의 수익 가져가고 있으시고요. 자, 블랙야크 INC 지난 방송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죠. 히든 종목이었고요. 3.39%의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SK 이터넥스는 전전주에 얘기했던 생방송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3%의 빨간불을 켜면서 아직 덜 왔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더 높다라는 취지로서 많게는 30%, 적게도 지금 3% 이상의 빨간불을 챙겨가고 있으니까 주식은 이렇게 해야 할 맛이 나죠. 최고로는 150%가 넘는 그러한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못해도 두 자릿수대 10% 이상의 수익을 좀 챙겨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충분한 공력을 바탕으로 나는 이 주식시장에서 발빠른 매매를 선호하고 그리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죠? 명확한 타점 받아보고 싶으시죠? 매일 드린다는 약속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종목에 자리가 있으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이 36분 남았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돈 들지 않고요.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어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장중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빠르게 오늘 5분 선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IKB님, 그리고 전운형님, 그리고 프로스프님, 그리고 릴님, 그리고
박정욱님 이렇게 5분 저희가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팍스TV 히든통신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선물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대표님만의 무료 종목의 명확한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다라는 말씀 꼭 드려볼게요. 자, 그럼 대표님 수익 자랑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지난주에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와, 슈팅 나오고 진짜 거의 4만 원 부근에서 파셨는데 기가 막힌 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아직 3개인데 손실은커녕 수익을 키워나가고 확실한 고점 부근에서의 파는 전략.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서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데 우리 대표님 거의 머리 부근에서 꼭 파는 그 전략을 잘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또 기회와 이 수익 중에 이거는 내가 좀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으세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사실 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좀 대응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LS 일렉트릭하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사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실제 실전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은 사는 것도 고민이지만은 그게 수익이 났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뭐 운이 좋았던 아니면 계획을 했던 간에 정말 시장의 주도주 막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를 잡았을 때 이걸 얼마에 매도를 하고 과연 언제 엑시트를 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잡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주 있잖아요. 네. 오늘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막 신고가를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를 60만 원에서 지금 90만 원대로 또 막 상향 조절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종목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포트 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저는 그것도 지금 매도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목표가를 올리고 개인들이 관심이 몰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가 대부분 고점을 찍고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막 오르고 좀 오버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종목을 차익 실현을 잘 해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더 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막 40만 원 근처까지 가니까 이거 그럼 1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계속 들고 가시다가 수익 다 까먹어버리고 아니면 다 반납하는 아니면 심지어는 고점에서 사서 물려버리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엑시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그 매도를 잘한 거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뭔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로는 채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 거래를 해보고 대응을 해보면은 이때쯤은 이제 과열권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쯤 대응을 해주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과열 구간이라는 거를 이제 대표님은 어느 정도의 약간 동물적인 감각도 한번 같이 섞여 있겠죠. 그런 감과 더불어서 많이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종목 들어가서 내 아까운 피 같은 내 돈을 사실 투자를 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LS 일렉트릭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조정 나오고 있죠. 정말 잘 파셨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지금 65%, 154%입니다. 이게 괜히 저희가 이걸 수익 종목의 현황을 가지고 오는 게 배 아프라고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명확한 타점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건 뭐겠습니까? 이거를 재매수를 할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을 안 파셨다라는 거는 아직도 과열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이미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포스코 DX는 30%가 넘는 수익, 블랙야크 INC부터 SK 이터닉스까지 3%권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재매수가 가능한지 그러한 공략법도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장중에 시황 브리핑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시그널을 주시진 않아요.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이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시면 그러한 전략을 다 드리고 주식할 만 난다라는 생각 나실 수 있게 우리 한국 증시 참 매력 있다, 수익 난다, 내 계좌가 빵빵해진다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게 저희가 꼭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건 뭐다? 용기 있게 30분 이내에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수익 자랑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개입니다. 포스코 DX가 수익을 더 키워나가고 이거 안 갈 것 같더니 지금 거의 29,300원, 3만 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야크 INC부터 SK 이터넥스 이거 3가지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봉상, 뭐 주봉상, 월봉으로 펼쳐보면 3가지의 공통점이 진짜 많이 눌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심에 많이 좀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야 조금 끼가 있는 똘똘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개별주다. 포스코 DX 물론 2차 전지와 연관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종목군에서 사실 포착을 한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좀 들어가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3가지를 공통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포스코 DX가 수익률이 계속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SK 이터닉스나 블랙야크 INC 같은 경우는 장중이나 아니면 그 과거에 일시적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가 그대로 들고 있는 사이에 수익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블랙야크 INC 같은 경우는 오늘 4,000원을 넘어가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 시장이 밀리면서 또 상승폭을 축소시켜버리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쪽도 제가 굳이 지금 또 좀 기다려보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뭐 상황 자체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아무리 업종이 어떻고 종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많이 내린 주식이 바닥을 잡고 치고 오르면은 그게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고 그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노리고 싶은 게 지금 매수가 제일 빨리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 DX예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르는 날부터 이게 종목이 끼가 상당히 대단했었습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넘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번 오르기 시작한 2월 19일 날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이 또 더 나왔고, 그리고 지금 진행을 보면은 외국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종목을 팔아요. 나중에 가서 다시 살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도 희한하게 주가가 오르면 항상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도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신에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서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이나 투신 쪽에서 다 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같이 약세장에서도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도 제 판단에는 이러한 형태의 진행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매수를 먼저 한다라면 저는 포스코 DX를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고요. 오늘 어떤 미국의 유명 투자 자문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희한하게도 폭락할 만한 주식을 기막히게 고점에서 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보고 기사를 보고 참 기가 안 찼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또 많이 손해보는 게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 한번 급락을 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를 올랐던 종목이 한 30%를 하락해도 여전히 70%를 바닥에서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저점 매수 기회야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0몇만 원대, 10만 원대 초반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40만 원을 넘어갔는데 네. 그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4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이야 이거 많이 내려왔네, 엄청 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모 증권사, 이 화면 보면 어느 증권사인지 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종목 이름 옆에 신자가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신용. 신용은 네. 가능한 종목인데 해당 증권사에서 더 이상 줄 신용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용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도를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들이 신용을 써가면서 이 종목이 내려오니까 막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개인이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대규모로 매수를 했어요. 물론 그게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거에 대한 구분 꼭 좀 대응해 줄 필요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고가의 종목은 좀 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한참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스코 DX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온 건 생각도 안 하고 고점에서 1-20% 빠졌다고 거기가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올라온 만큼의 거기에 여력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한번 느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끼가 있는 종목, 현재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 포스코 DX가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 이 종목을 조금 더 주시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이미 31%의 수익인데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게 궁금하시죠? 그건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알려주실 거니까요. 자, 여기에 관련한 투자의 전략이라든지 수익률표 짧게 한번 볼게요. 대표님이 얼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예수금으로 확보될 수 있는 빨간불을 켜고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100% 청산이 완료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게는 154%, 뭐 적어도 한 10%권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죠. 굉장히 짧은 기간 내. 물론 당일 청산이 아닐지언정 이 정도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치를 보고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종목의 정확한 전략을 짜줬다라는 걸 수익에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런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장중에 시황 브리핑과 무료 공략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들어와 보시면 아는 겁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그 기회도 23분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시태그 첫 번째 시가 베팅 테마로는 미국 관세 수혜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뭐 말을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부과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관세 효율은 어떻게 정한다는 건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관세를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특정 국가로만 따지면 사실 중국에만 관세를 때린 거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4월 2일 까지 유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기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전 세계 국가에 3월 12일 기점으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첫 영향권, 관세에 관련한 영향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업가로서도 항상 그러한 협상 전략을 주로 써왔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방식이냐면은 상대방한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5천만 원에 산다라고 이렇게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을 하든 아니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든 어쨌든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요. 또 속마음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반응을 보고 거기서 그러면은 내가 한 8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 카드를 내미는 것이 트럼프만의 대표적인 협상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략은 국가 간에도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어디 저기 중남미의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그거는 씨알도 안 붙이는 네.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강력한 카드를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상대방이 굴복하는 걸 봐가면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 조건을 끌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적용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의 나라들도 지금 벌써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네. 막 조치를 얘기하고 또 관세에 대해서 굴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다음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유리한 고지를 굉장히 많이 점유했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국가의 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굉장히 많이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자기 나라의 어떤 국민들을 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더 이상 전쟁 비용을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도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협상을 끌어내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화랑을 다시 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천연 자원들 이것들을 미국이 그 대가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뭔가 좀 인도적인 주의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밑반이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돈을 갖다 부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지금 계속 먹혀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철강 쪽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산 철강을 타겟으로 한 것도 맞지만은 그렇기에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자국 내에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 그다음에 또 유럽권의 철강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또 그게 큰일 났다 싶지만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25%를 다 올려버리겠다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긴 하지만은 어느 특정 국가는 싸고 어느 특정 국가는 높고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다 평준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은 그런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철강 생산을 감산하거나 아니면 무슨 편법을 써서 다른 나라로 철강 수출 루트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득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주요 철강 생산국, 그다음에 인도산 저가 철강도 물론 들어오겠지만은 품질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역시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철강 관련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강주 쪽에 최근에 매수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22만 원대 초반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넘어서는 종목이 그렇게 30%씩 오른다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또 실제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철강주에 대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저는 그중에서는 역시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그쪽을 먼저 꼽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 철강 쪽이 우리가 이제 중국 때리기로 사실 이제 협상 카드 거래 목적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관세 때리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의 중국에 관련해서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여건 중에 업종 중에 하나는 철강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30조가 넘는 사실 대표적인 철강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종목이 3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입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여기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오른 거 아니면 조금 눌렸을 때 우리가 사야 되나요? 타점을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여태 하루 종일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셨던 건 뭐다? 정확한 매수가와 확실하게 팔 수 있는 매도가가 필요한데 그건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잡아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방송을 했는데 철강, 이 시크릿컬 업종을 가지고 오신 거는 정말 몇 년 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더욱더 자세한 투자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다? 모두 생방송에서 대표적으로 다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얘기 안 했던 종목이 여기에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시스템, HMM 전부 히든 종목 혹은 이런 식으로의 테마에서의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두 자릿수대의 빨간불을 가지고 오셨고 KCS,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메스까지 로봇 우리가 흥할 때 로봇 들어가서 154%의 수익도 가지고 나오신 분입니다. 매도가까지 완벽하게 드렸다라는 거겠죠. 이런 분이 지금 이 종목을 얘기하셨습니다. 시총이 크지만 분명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명확한 타점 꼭 잡아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의 QR 스캔으로 대표님만의 꾸준한 전략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우리가 이 그룹주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이미 이 DX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룹주가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그룹주가 많거든요. 네. 그 중에 굳이 또 하나를 뽑아보자면 하나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왜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그렇죠. 포함했을 때는 우리가 관관 업체라든지 약간 피팅 쪽 이쪽까지 같이 봐도 우리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룹 내에 그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이 그룹이 지금 현재로서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국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딱 집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LNG 쪽에 대한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관이나 그다음에 뭐 가스관 같은 이런 생산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장담을 못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것도 없이 바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떤 플랜이라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하면은 역시 이 포스코라는 그 그룹 내의 기업들. 그다음에 거기서 LNG하고 가장 연계가 되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작년 6월 달에 대통령께서 그 대왕고래 가스전 얘기가 한참 나왔었던 시점, 그 시점에도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 그때도 실질적으로 가스가 나온다면은 개발업체를 3개 중에 하나를 선정한다고 하겠는데 그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거품이 꺼져 버릴 때는 주가가 좀 내려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조정을 많이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바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을 다운 시켰을 때, 좀 조정을 거쳤을 때 그때 저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LNG 쪽에 또 관세 전쟁하고 연계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그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먼저 꼽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왕 얘기한 거 철강 말고도 또 연관성 있게 우리가 하나 더 여쭤볼 수 있잖아요. 한 종목을 더 받아봤습니다. 충분한 것은 LNG에 관련한 수혜까지 같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 명확한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 그룹주 내에서도 두 종목을 콕 집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필히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매매하지 않게 저희가 투자의 전략을 확실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또 장중의 시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또 변동성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거는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됐는지의 브리핑과 또 요새는 단기 공략주도 한 번씩 꼭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무료 종목 가지고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방송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일단 두 번째 해시태그는 비만 치료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그 뭐만 하면 인도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요새 인도 시장, 인도 증시 뭐 뉴스를 보면 인도에 관련한 이제 중국을 하도 때려 맞아서 그러는지 인도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 위고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딱 2024년 10월 아직도 기억납니다. 위고비 국내 출시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싹센다라는 주사가 있어요. 이게 2018년에 들어왔는데 그걸 제치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인도 실파와 관련해서의 비만 치료제 협력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 전반적으로의 흐름이 최근에 다시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처럼 날씬하신 분들은 이 비만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테지만은 사실은 이 비만이 질병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탐욕이랄까 이런 것들이 절제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고 싶지만은 내가 이걸 좀 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갖다가 참죠. 끊을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도 비만, 특히 초고도 비만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절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또 뇌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위고비를 사용해 보니까 뭐 실제 후기도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맞고 난 다음에는 이 음식 자체가 보기가 싫어진다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식욕 감소. 네.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큰 것 같고 또 비만은 이제 질병이다라는 인식도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식습관 자체도 서구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요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쪽에 이 앞으로의 어떤 그 언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가능성. 것들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즘은 힌두어 전공하는 그 외국어 전공도 지금 완전히 꽉 차가지고 그쪽에 TO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휴원스 글로벌이라는 주식이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전고점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차트가 떠 있는데요. 뭐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또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 전고점까지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쪽에 또 투자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대봉 NS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한 6개월 이상 횡보를 하고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좋고 거기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격 부담도 좀 적고 그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시장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인도하고의 어느 정도의 협력이 좀 있었던 얘기였고 최근에 상한가 한번 나왔죠. 그런 종목이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횡보를 하면서 바닥권을 또 다졌고 가격 메리트가 무엇보다도 좋다라는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스윙입니다.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단에 5글자 다 써줬습니다. 이랬는데도 나는 못 들었다 하신 분들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명확한 타점 당연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27년을 몸을 담그신 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일들을 받겠습니까? 그런 분이 딱 찝어주신 이 종목 그리고 여태껏 보여줬던 생방송의 이 공략주의 승률을 보세요. 수익을 보시면 내가 왜 이걸 가져가셔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필히 이 종목에 관련한 투자의 인사이트 장중의 시황 브리핑과 또 단기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꼭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4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가지 선물을 채웠고요. 근데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명을 알려주지 않겠다. 오늘의 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 쪽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내수하고 유통 관련주들, 그다음에 건설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 다 수익이 크게 30%에서 50%씩 나 있는데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대형주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 유통 관련주들이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 쪽에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런 어떤 의류나 아니면 소비 이런 거하고 관련된 주식이고요. 제가 이제 블랙야크 INC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익이 나고는 있는데 아직 돌파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돌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도 이런 식으로 소비 쪽하고 관련된 주식이고요. 주가는 아직까지 못 올랐어요. 완전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실적도 좋고 기업 내용도 좋은데 왜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을까? 그리고 한번 오르면은 최소한 50%나 100%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종목 선침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블랙야크 INC도 사실 이제 의류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수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 그리고 건설주를 지금 예시를 또 들어주시면서 지금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종목은 진짜 대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약간 급반전을 할 수 있는 시도를 좀 할 수 있다. 이거는 못해도 한 50%에서 많게는 그래도 100%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인 것 같아요. 저건 지금 일봉이고요. 이게 지금 30분봉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도 올라가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아무도 아직 관심이 갖지 않을 때 지금 그리고 대기업들 위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해 주셨거든요. 대기업이 올라갔다면 중소형주가 또 키 맞추기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딱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을 알려드렸기에 명확한 전략까지 저희가 꼭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투자자 여러분, 시장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시장 아직 매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수익이 정말 크게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직 시장 괜찮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투자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용기 잃지 마시고요. 현 시장에서 꼭 돈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